요약집 122쪽으로 가자고요. 이거 왜 지워버렸어요 이거? 어? 하나 지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어? 그렇게 얘기했구만. 지워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설명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저건 딱 알았다고 가정하고 진행할게요. 할 수 없이 뭐 지운 걸 어떻게 해. 자, 그러면 이제 뭐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비교가 필수예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들어간다고요. 요약집 122쪽 요약집 쪽 1식을 접수하세요. 항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디서 차감한다? 양도차익. 왜 장특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물가상승분을 빼주죠? 결국 양도세를 깎아준다. 부동산 시장의 동결방지와 쌓인 소득이 완화가 됩니다. 깎아주니까. 자, 그 다음 공제 대상은 뭐만 한다? 다 되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만 해요. 토건, 조합원 입주권만 해줍니다. 부동산 조합원 입주권 괄호 조심해야죠. 원조합원만 해줘요. 항상 제외. 승계는 투기 목적 제외. 그리고 보유기간은 몇 년 이상만 해준다. 3년. 물어볼 때 항상 3년 이상 보유해요. 5년 하면 안 돼요. 요건이 3년 이상.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장가 몇 년에 한 번 가는 게 엔돌핀이 돌아 3년. 5년은 너무 길어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나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으니까 끝까지 살죠. 그죠? 처음은 그렇게 생각하나 아주 고상한 척은 다 안 해. 자, 그 다음 자 넘어가죠.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자, 1, 2, 3 적용 배제. 미등기는 안 해준다고요. 투기 목적이니까 미등기는 안 해줘요. 그러나 어떤 건 해줘?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해줘요.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하고 싶어도 못하나.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팔아. 그 다음 개정법이 있네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 2주택자는 안 해준다고요. 그리고 니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과 뭐를 갖고 있어?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해요. 각각 1개다. 그럼 2개잖아. 뭐 팔 때 해당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해줘요. 3년 보유야. 뭐를 팔 때 안 해준다는 거야? 해당 주택. 그럼 장특공제를 받고 싶으면 장기 임대사업 하라 이거지. 그럼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 하면은 제외. 공제해줘요. 나중에 팔 때. 자, 그 다음 리을도 똑같아요. 원리가. 3주택 이상도 배제를 한다고요. 항상 조합원 입주권은 뭐에 포함한다? 주택수. 합이 3이면 3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뭐 팔 때 해당 주택. 장기 임대 사업하면 제외.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공제 방법은 어떻게 한다? 팔 때마다 계속 해주죠. 자산별로 각각. 자산별로 각각 소득별로 하면 안 돼요.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각각 공제한다. 이 각각을 정확하게 구분해야죠. 자, 그럼 이제 공제액. 자,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항상 3번 어디에 곱한다? 양도 차익의 보유기간별. 그럼 각각은 밑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박스가 각각이에요. 박스가 하나는 1세대 1주택. 9억이 넘어가는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 그래서 1년에 몇 프로씩 해준다고 배웠어요? 8%씩. 그 다음 나머지 일반 부동산. 나머지 일반 부동산은 1년에 몇 프로씩? 3%씩 이렇게 차등적으로 공제가 들어가요. 각각. 그럼 3년 이상 4년 미만은 몇 프로? 24%.
앞에 숫자 곱해야죠. 5년 보유하면 몇 프로다? 8단. 8호 40% 이런 식으로. 그럼 최대 몇 프로까지 공제가 들어가? 그래서 최저를 물어보면 24. 최대를 물어보면 한도가 있어 80. 1세대 주택은 9억이 넘어가는 거는 고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 일반 부동산 1년에 3%, 최저 몇 프로? 10. 339니까 최저 10. 최대 한도가 몇 프로? 30. 상가 토지는 15년 보유하더라도 한도가 30이에요. 그래서 최저, 최대, 최저, 최대를 꼭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공제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고가주택이죠. 누가 팔아야 돼? 거주자가 팔아야 돼. 거주자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거주자. 근데 이거를 비거주자가 팔 때도 있죠. 비거주자는 뭐다? 세금 혜택이 없어요. 비거주자는 이해로 가는 게 아니라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요해로 간다는 뜻입니다. 거주자는 세금 혜택을 줘요. 24에서 80% 간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을 안 해주고 요 녀석은 해줘요. 비거주자가 1주택을 팔면은 무조건 과세하죠. 과세할 때 장특공제도 일반 부동산처럼 해줍니다. 항상 양도세 문제를 풀 때는 빗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박스 세 번째 보유기간 따지는 거 몇 년? 3년. 보유기간 따질 때 1번 원칙이 아까 배웠죠?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다. 두 번째 박스 하고 있어요. 상속은 반드시 뭐다? 상속 개시. 피가 붙으면 안 돼요. 뭐 물어볼 때? 장특공제 물어볼 때.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3번이에요. 3번.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증입하던 토지 건물을 양도했잖아.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이월과세. 항상 이월과세는 누구 중심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증여자 기준으로. 그래서 장특공제 보유기간을 따질 때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시작해요. 증여한 증여자가 취득일로부터. 증여 받아나면 틀려요. 한 증여자가 취득일로부터. 자, 그 다음 비사업용 토지도 적용해요. 비사업용 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하면 적용합니다. 이거 2016년도에 법이 바뀌었어. 그전엔 안 해줬어요. 안 해주니까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난리부르스를 턴 거야. 해주겠다. 그래서 적용하는데 취득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당초 취득일로부터 3년을 따져요. 비사업용 토지 3년 보유는 언제부터 따진다고요? 당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해요. 법이 16년에 바뀌었다는 뜻이야.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당초 취득일로부터. 이렇게 해놓고 어디에서 폭탄을 매겨버려? 세율에서. 비사업용 토지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몇 프로? 기본 세율이 16에서 52까지 때려버려. 기본 세율. 초과노진 세율. 그리고 투기 지역에 있다면 다시 여기에다가 10을 가산해 버립니다. 이렇게. 장특공제는 적용한다고요. 세율에서 폭탄 매겨. 기본 세율 16에서 52. 투기 지역에 있다면 10을 더 더해버립니다. 세율 비사업용 토지 세율. 자,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은 3년 언제까지 따져?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양도일까지 하면 안 돼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가 집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 6번과 2번은 헷갈리면 안 돼요. 2번 6번 원인이 뭐다? 상속. 2번은 일반 상속.
6번은 가업상속. 가업은 좋은 일 하는 거잖아. 가업을 이어받으면 보유기간을 늘려줘.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피가 붙어야 돼. 피가. 그냥 상속은 피가 붙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자고요.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토지를 팔았다. 여러 개 팔았어. 주식을 팔았다. 손해가 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손해가 났어. 결손금.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양도차손. 그럼 이익에서 더하기 빼기 하죠? 이거 같은 자산이야? 다른 자산이야? 이거는 1호 자산. 이거는 주식은 다른 자산이잖아요. 기타 자산까지가 같은 자산이에요. 주식은 2호. 그럼 토지와 주식은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른 자산이니까. 토지는 이익 났어. 5억. 주식은 3억 손해났어. 손해났어요. 그럼 합산하면 2억이 돼버리죠. 양도세가 줄어들어. 그럼 이게 건물이라면 같은 자산이죠. 합산한다. 다른 자산과는 거기 박스. 밑에 박스. 다른 자산과는 1번 뭐라고 나와시오?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럼 같은 자산이 뭐야? 박스 나왔잖아.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이렇게 1호, 2호, 3호 따로따로 더하기 빼기 한다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손해나잖아. 이거 주식 손해났죠? 손해난 거는 내년을 뭐라 그래요? 차기.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2월이라 그래.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년 이익에서 공제 안 해줘요. 투기 목적이니까. 올해 손해나면 끝납니다. 그래도 밑에 제일 아래 다만 어쩌고 저쩌고 차기 이후 과세기간 양도 소득금액에서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답이에요. 손해나면 올해 끝납니다. 자, 오른쪽. 자, 이번에는 뭘로 들어가?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식을 접수해. 어디서 빼야 돼? 소득금액에서. 그리고 기본공제는 여기 보세요. 기본공제는 뭐 모든 양도자산 다 해줘요. 여기는 부동산과 조합원 입주권만 해줘요. 여기는 다 해줘. 왜 다 해줘? 모든 거 팔 때 기초비용 들어가죠? 통신비, 교통비 다 들어가 비용. 자, 그 다음 여기는 뭐를 안 따져? 보유기간 상관없어요. 기초공제니까. 단 뭐는 적용 안 해? 미등기. 공통사항은 미등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미등기는 안 한다. 미등기는 안 해준다고요. 장특공제도 안 해주죠? 그럼 공제는 어떻게 한다? 소득에서 빼는 거니까 소득별로 각각 연립 150. 그럼 소득은 역시 1호, 2호, 3호 이렇게 각각 250 빼는 거예요. 뭐에 속지 말자. 자산별에 속으면 안 돼요. 소득에서 빼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밑에 4번. 근데 거기 파생상품이 뭐예요? 우리가 기본공제는요. 국내 거를 팔았다. 국외 거를 팔 때도 5년 이상 거주한 자는 납세할 의무가 있죠. 거주자가 국내 거 팔 때 과세하잖아요.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이 붙을 때만 납세무자죠? 이거 기억나요, 안 나? 솔직히. 거주자가 국내 거를 팔을 때는 우리는 주소가 있으니까 다 양도세 신고해야죠. 그러나 국외 거를 팔 때는 5년 붙어야 돼요. 왜 5년이에요?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 때는 팔기 힘들잖아. 4년까지는 봐줘. 5년부터는 과세하기 시작합니다. 거주자, 국외. 5년. 자, 그럼
팔면은 1호 소득, 2호 소득 따로따로 별도로 계산해요. 계산은 별도로 합니다. 국내국에 이렇게 따로따로 얼마? 250, 250, 250. 국외 것도 소득별로 이렇게. 작년에는 이랬어요. 근데 이 파생상품은 세금 강화를 위해서 국외 것도 해주는데 올해부터는 250만 원을 한도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그거예요. 국내외 합산해서 얼마까지만 해준다. 250.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라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예요? 감면소득이 있다. 기본공제 적용은 어떻게 할 건가? 주목. 자, 동일연도에 여러 개를 팔아. 앞에서 감면소득이 있어. 감면받는 소득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등은 농민지원 차원에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땅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일반 부동산을 팔았어. 일반 부동산 이렇게 팔았다고요. 기본공제. 그럼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순서. 그럼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기본공제 왜 만들었어? 250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세금 깎아주려고 기초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럼 순서는 2회는 나중에 공제해요. 그래서 2회를 뭐다? 먼저 공제하는 거야.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 감면소득 외의 소득을 먼저 공제해. 그럼 먼저 공제해야 돼. 항상 뭐대로? 순서대로. 그럼 여기서 얼마 공제받아? 250. 이거는 같은 연도죠? 동일 연도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공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동일 연도에 팔았기 때문에 연 250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라고요. 4번. 감면이 들어가면 외의 소득. 이게 일반 부동산이에요. 외가 들어가야 돼. 일반 소득을 먼저 공제하라. 먼저 공제해야 돼. 동일 연도에 팔았다면 순서대로 공제한다. 외차가 들어가야 돼요. 외차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감면소득을 먼저 공제받으면 250. 뒤에 거는 못 받아. 뒤에 거는 못 받는다고요. 이거는 나중에 해라. 어차피 세금이 없는 거니까. 자, 넘어가죠. 넘어가요. 5번 꼭대기 공유. 공유재산이잖아. 기본공제 물어보고 있죠? 각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공제받을 수 있어요? 250. 양도세는 개인별로 계산해. 모든 세금은. 그래도 공유물은 개인별로 따로따로 각자. 그래서 비교가 딱 나왔네. 강의한 거 비교 딱 나왔어요. 딱 봐주셔야 돼요. 자, 문제로 들어가죠. 지금 이론반으로 전략했어요. 지금 이론반으로 전략했어요. 이번 일요일 날 세법 특강 있는 거 알죠? 인간적으로 합격하고 싶으면 세법 고득점 하려면 특강은 한번 듣고 가야 돼요. 어떻게 특강도 한번 안 듣고 합격을 바란다. 모든 과목 다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수강생은 8월 달부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없어요. 올인해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국가고시를 앞두고 휴가도 대부분 안 가요. 가족끼리 간다면 근교에 갔다 와서 좀 나무 그늘에 식히고 휴가 대부분 안 갔어요. 국가고시 앞둔 분들은. 자, 공부해야죠.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 거 다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기약이 없어요. 자, 문제 풀죠. 223쪽 52번. 52번 223쪽 52번 다음 중 양도소득 금액계산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물어보네.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요건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 5년은 범위죠? 5. 그 다음 2주택자 3년 보유 해주죠? 근데 괄호가 뭐야? 등기 전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안 해주죠? 미등기는 안 해줘요. 그 다음 상가
해주는데 보유기간이 짧잖아. 2년 6개월. 6개월 모자라네. 안 해주고. 4번 미등기는 무조건 안 해주고. 그 다음 5번도 2년 6개월. 6개월 모자라네요. 장기는 3년 이상.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 자, 그 다음 53번 별표시. 개정법 있어요. 별표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법령이 정하는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 1주택 10년 이상 1년에 몇 프로? 8%. 물가상승분 80% 공제율. 2번 나왔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역시 조정 지정 대상인데 조합원 입주권 합이 몇이다? 3주택 뭐 팔 때 해당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해줘요. 해당 주택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럼 적용받으려면 임대사업 등록하라. 임대사업 하면 적용해줍니다. 나중에 팔 때. 자, 나왔다. 4번 불가능한 거는 등기된 걸로 봐요. 등기된 걸로 봐서 뭐다? 적용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답이 4번. 자, 그럼 장특공제는 항상 어디에서 공제한다? 양도, 차익, 가액에 속으면 안 돼요. 장기판에 차.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자, 54번. 54번 풀어보자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틀린 것. 1. 공식 물어보네. 차익에서 공제. 자, 그 다음 2번은 별 표시하세요. 언제나 물어보는 거. 포인트가 뭐다? 2월과세. 보유기간 물어볼 때 2월과세는 증여자 기준이라고 그랬죠?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수중자면 무조건 틀려요. 증여자. 그럼 답이 2번이네.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4번은 어떻게 공제? 자산별로 각각 공제. 소득별 하면 안 돼요. 토건조란 자산 보고. 5번도 조심해야 돼요. 조합원 입주권. 과로는 제외. 승계조합원은 안 해줘요. 그럼 양도차익은 보유기간 따질 때는 어디까지?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기간이 3년 보유해야 돼요. 양도일까지 하면 안 돼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가 집이었잖아요. 양도일까지 하면 보유기간이 수십 년 될 수도 있죠. 답이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55번. 다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한번 풀어보세요. 틀린 것. 자, 답이 3번이죠? 여기 봐. 뭐만 해줘. 토건, 조합원 입주권, 부동산 상권리 중 조합원 입주권만 해줘요. 분양권 이런 거 안 해줘요. 조합원 입주권, 부동산 상권리 틀렸잖아요. 분양권 이런 거 장특공제 안 해준다고요. 취득권리 이런 거는.
그래서 답이 3번 토건조 조합원 입주권. 그 다음 4번 또 나왔죠? 불가능한 거는 등기된 걸로 봐서 적용한다. 자, 나왔다. 5번 손해났네. 결손금.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차손. 그럼 토지와 주식은 같은 자산이다, 다른 자산이다. 다른 자산과는 합산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주식은 이호자산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토지 건물이라고 나오면 합산한다라고 바뀌어요. 토지 건물. 아니한다.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맞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기본공제로 들어갑니다. 58번. 한번 풀어봐요. 기본공제로 들어가요. 기본공제. 자, 1번은 틀렸죠?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근데 왜 틀렸어? 물건과 보유기간에 따라 틀렸잖아요. 양도 물건 상관없고 보유기간 상관없어요. 땡. 보유기간에 따라 벌써 틀렸잖아. 보유기간 안 따진다. 기초공제니까. 2번. 지금 기본공제는 어디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양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죠. 양도 차익에서 공제한다. 틀렸잖아요.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는 거는 뭐예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예요. 양도 소득 금액. 자, 3번 나왔다. 어떻게 공제해요? 벌써 틀렸네. 자산별로가 아니라 소득에서 빼니까 소득별로 구분하여 각각 연 250. 그럼 앞에도 틀렸네. 주식이 끼어들면 무조건 틀려. 주식을 지워야죠. 기타 자산까지가 1호 자산. 주식은 따로, 파생상품 따로, 및 주식 틀렸다는 거요. 그래서 자산별을 소득별로 고치고. 그 다음 답은 4번이네. 감면자가 들어가면 왜 일반 부동산이죠? 먼저 공제해야 돼. 순서대로. 자, 그 다음 4번, 5번. 국외 것도 팔았다. 국내 자산과 별개로 계산하죠?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250 따로따로 공제받는 거요. 국외 거는 따로 계산한다고요. 따로.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 자, 그 다음 59번. 자, 3번이 개정법이죠. 파생상품 등은 국내 국외 한대 한도가 연 250, 500이 아니에요. 세금 강화를 시켰다. 그 다음 기본에 충실하자. 국외 것도 기본공제는 적용되죠. 별도로? 그럼 답은 식을 물어보네. 어디에서 250을 뺀다? 양도 차익 벌써 틀렸네. 양도 소득 금액에서 이렇게. 자, 그 다음 60번. 가끔가다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자, 토지 골프회원권 파생상품은 같은
같은 자산과 다른 자산이 섞여 있죠? 그러면 골프 회원권은 기타 자산이잖아. 2로. 토지와 골프 회원권은 1호예요. 파생상품은 3호. 그러니까 토지에서 250 받죠? 골프 회원권은 같은 자산이잖아. 250 못 받아. 파생상품은 따로. 그럼 750이 아니라 얼마다? 500만 원. 토지와 골프 회원권은 기타 자산 2로 250. 뒤에 거는 안 해줘요. 그래도 2로 자산을 꼭 기억해야 돼. 넘어가죠. 자, 61번 별표시. 동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61번 별표시. 양도소득 기본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틀린 것. 비교 문제네요. 자, 1번. 벌써 틀렸네. 읽는 순간. 토지 건물에 한정하여 뭐가 빠졌어? 조합원 입주권 빠졌잖아요. 미등기는 안 해주고. 그 다음 1주택이라도 할 수 있죠? 고가주택 3년 이상 보유하면. 그 다음 3번은 신공제액은 어디에 곱한다? 양도 차익. 그 다음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도 해주고 기본공제도 해줘요. 기본공제는 못 빼고 다 해준다. 미등기 빼고. 드디어 5번 나왔다. 이거 무슨 과세다? 2월 과세. 2월 과세 보유기간 물어보는 거죠?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증여한, 증여자를 얘기하죠? 증여받은 애 속지 말자.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이거. 답이 1번. 자, 그 다음 62번 풀어보시고. 자, 결손금은 합산하죠? 같은 자산끼리는 합산합니다. 그럼 1번 토지 1호, 주식 2호, 취득권리 1호, 특정실물 이용권은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기타자산. 그 다음 영업권 나왔다. 함께 기타자산. 1호와 2호가 섞여 있죠? 합산할 수 없는 거는 뭐밖에 없다? 주식. 2번. 여기 보세요. 지금 뭐 배웠어요? 지금 뭐 배웠냐고요?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를 빼고 기본공제를 빼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과세표준. 여기에 있는 거를 기억을 해요. 지워졌지만. 이거.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전체 문제 별표시. 63번 과세표준까지 배웠어요. 지금 별표시. 총정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뭐 팔았어요? 지정지역 안에 있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발표할 때는 투기관리를 위해서 일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2번은 양도차익을 뭘로 구했어? 기준시가. 그럼 추계했다는 거죠? 추계했잖아.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 해야죠? 그럼 공식이 뭐다? 취공. 기준시가 매감환기 추계했다는 뜻이에요. 취공. 맞잖아요? 자, 그 다음 3번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등기 대상이니까 원칙이 뭘로 구해? 실질거래가액. 그럼 취득가액도 뭘로 구해? 실질거래가액. 맞네. 자, 4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기본공제. 기본공제잖아요. 250. 어떻게 공제? 소득별이 아니라 자산별이죠. 기본에 충실하면 답은 보여요. 자산별 틀렸네요. 참 세법은 이렇게 쉬워.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없으면 뺄 수가 없죠. 그 다음 2번, 5번은 물어봐. 장택공제 뭐만 해줘? 등기된 토건조. 몇 년 보유? 3년 보유. 개정법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야. 아니잖아. 아닐 때는 적용한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 아닌 일반 지역을 얘기하죠. 공제 적용합니다. 답이 몇 번? 몇 번이에요? 4번. 자, 계산을 통해서 머리 식히자고요. 머리 식고 휴식 시간으로 들어가야죠. 64번. 머리 식히는 문제. 항상 뭐 팔았냐 봐야 돼. 사업용 땅 팔았네. B가 안 붙었어요. 사업용 땅. 얼마에 팔았어요? 4억 빼기 얼마? 2억 8천. 실거래가액으로 구하니까.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과 빼줘야지. 기타가 뭐를 얘기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죠? 기타 2천 빼야지. 그럼 얼마 나와요? 1억. 1억이잖아요. 1억 아니에요? 여기다 뭐를 빼? 장기. 몇 년 보유했어요? 보유기간 16년, 18년, 3년 안 됐네. 저 생각 좀 하고 살아요. 3년 안 되시오. 그럼 제로. 그럼 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그냥 1억. 1억. 기본공제는 해줘요. 기본공제는 얼마 빼? 250. 그럼 과세표준은 얼마? 9,750. 중요한 거는 장특공제를 못 받아요. 3년이 안 되므로. 그럼 양도차익은 1억 맞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0%다. X. 안 해줘요. 기본, 그래서 소득금액이 그냥 얼마다? 1억. 1억이잖아. 그럼 기본공제는 250 받아? 그럼 과세표준은 얼마야? 9,750.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할 때만 해줘요? 3년.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가? 2월 과세. 매년 출제돼.
2월 과세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만 한다? 제일 잘하는 거 이해 아니에요? 제일 잘하는 거. 2월 과세 꽉 잡았잖아요. 뭐를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있어요. 가다가 이런 거지. 잘하는 거잖아요. 세법에서. 2월 과세는 왜 만들었어요? 법을. 배우자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여 징여해서 그럼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니까 양도세 적게 나오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못 띄어먹게끔 몇 년 이내 5년 이내 팔았을 때는 취득가액을 징여자 걸로 적어주는 거라고요. 항상 뭐가 등장합니까? 가불비용. 이렇게. 뭐다? 증여 후 양도. 뭐를 증여해야 돼요? 가족끼리는 딱 세 가지만 돼요. 토건, 특만. 다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갑이 3억에 취득합니다. 그러다가 보유하다가 갑과 을은 어떤 사이예요? 가족,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가족끼리 증여하는 거예요. 2012년도에 3억에 취득했어. 그래서 증여하면은 증여세법에서 평가합니다. 2016년도에 증여한다고요. 그럼 증여가액이 높아지죠? 그래서 평가해 보니까 8억이야. 그럼 취득가액이 원래는 3억이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취득가액이 높아졌네? 그럼 팔았다. 2018년도에 팔았다. 그래서 얼마에 팔았느냐? 10억.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가 돼? 10억.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갑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그리고 을을 뭐라 그래요? 받는 자. 수중자. 그럼 수중자가 8억에 증여받아 10억에 팔았죠? 원래 이렇게 직접 팔면 어떻게 돼? 취득가액이 3억이야. 직접 팔면은 그럼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지죠? 8억이 되면 양도세 띄어먹잖아. 양도세 띄어먹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2월 과세예요.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먹었을 때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2월 과세. 누구 중심으로 계산한다? 갑 중심으로.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예요. 혼자 떠드는 건 아니죠. 인간적으로 지금. 그럼 수중자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을 누구 취득가액을 적어? 갑의 취득가액을 적는다고요. 얼마를 적어라? 3억. 양도세 못 띄어먹게끔.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유기간을 따져야죠. 지금 3번 했어요. 보유기간 따질 때는 취득가액을 낮춰주는 대신에 보유기간은 늘려줍니다. 보유기간은 혜택을 줘. 뭐 물어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을 물어볼 때 보유기간은 갑이 취득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세 가지를 증여자 중심으로 과세하는 것을 2월 과세라고 그래요. 취득가액은 낮춰주고 보유기간은 늘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중자는 무슨 세금 내야 돼? 수중자는 증여받았으니까 증여세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팔아먹었으니까 양도세도 물어야지. 그럼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입니다. 하나만 과세합니다. 이 법은 양도세를
못 떼먹게끔 만든 답이죠. 그럼 증여세는 돌려줘 안 돌려줘? 증여를 인정해서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서 필요 경비에 가산해서 증여세 납부한 만큼 공제를 합니다. 그럼 양도세만 걷는 거죠. 어디에서 공제한다고요? 양도 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에서 공제를 해줘. 저기 식 위에서 공제해줘. 세액 공제하면 틀려요. 식 필요 경비에서 공제하는 거요. 자,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납세의무자가 누구야? 수중자죠. 수중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세 가지를 증여자 중심으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납세의무자는 수중자라고요. 그리고 둘 사이는 갑과 을은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모든 세금은 혼자 책임을 져. 계산만 증여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뭐다? 2월과세 6개. 그럼 취득가액을 얼마로 잡아? 3억으로 잡으니까 양도세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배우자라면 요 녀석이 이혼해. 많이 나오니까 이혼할 수 있잖아. 몇 년 이내에 이혼했어? 5년 이내에. 알아들었나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죽어야지. 이런 놈 치고 죽는 사람 없어. 이혼해야지. 이런 사람 치고 이혼한 사람 거의 없어. 죽는 사람은 말없이 사망합니다. 이거. 아니, 그렇다. 우리 지금 맨날 만나면 죽어야지. 아직도 살아있어. 맨날 만나면 이혼해야지. 어? 우리 친구 강남에 와이프가 미용실 하잖아. 한 달에 200만 원씩 여자 앞에 월급 받아. 어? 이혼해야지. 절대 안 하지. 아이고 어지러워. 자, 그래서 이제 이혼하잖아.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럼 위장 이혼할 수 있죠? 그럼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어? 그대로 3억을 적어주는 겁니다. 근데 죽어야 돼. 확실히 죽어버려야 돼. 그럼 죽으면 모든 것이 용서되면서 세금도 덜 내. 그럼 죽으면 2월과세를 적용 안 해요. 자, 그 다음 잘 봐요. 이게 2월과세죠. 2월과세잖아. 배우자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인 다음에 양도세를 떼어먹는 거죠. 취득가액을 높였어요? 안 높였어요? 8억. 마음대로 높일 수가 없죠. 증여세 법에 의해서 평가법이 있어. 그럼 돌려서 갔다. 그러면 이제 취득가액이 3억이죠.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갑돌이가 직접 팔고 배우자에게 줄 수 있잖아. 이거는 이렇게 가서 올려놓은 다음 팔았죠? 배우자 얼마 챙겨서? 10억. 10억 챙겼잖아. 그럼 이렇게 주지 않고 직접 팔아서 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가니까 양도세가 3억이 나와. 그럼 양도세 3억 내야죠? 근데 직접 팔아서 이렇게 주니까 양도세가 5억이 나와. 그럼 이럴 때는 2월과세를 적용 안 해. 이럴 때는 큰 거를 적용한다고요. 이렇게 가니까 양도세가 3억 나왔다. 양도세 3억 내야죠? 직접 팔고 줄 수도 있잖아. 그럼 직접 팔아서 주니까 5억이야. 그러면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5억을 걷어버려요. 자, 한 문제만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자, 65번 별표시. 65번 별표시. 2월과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65번.
자, 1번은 맞죠? 5년 이내 뭐를 증여해야 돼? 토건, 득. 세 가지만. 2번 뭐를 물어봐?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은 누구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여자. 취득일을 기준으로. 증여자. 3번 양도세를 계산함으로 증여자의 기준으로 계산하죠. 그러나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소송자다. 증여자 틀렸네. 4번 증여세는 증여를 인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서 공제를 한다? 필요 경비. 세액 공제하면 틀려요. 그 다음 5번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 안 해요. 아 이거 적잖아. 이월과세를 적용하니까 3억 직접 팔고 주니까 5억. 이럴 때는 적용 안 해요. 5억을 걷어갑니다. 자 66번 하나만 더 풀게요. 자 배우자 증여 5년. 배우자 증여 5년이니까 2월과세죠. 1번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 당초 증여자 거. 2번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맞죠?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그 다음 3번 지문은 참고. 자 2년 전에 증여받았어. 증여받은 게 뭐다? 수용당했어. 부득이하잖아. 2년 전에 증여받은 게 수용당했죠? 또는 1세대 1주택 이런 것들은 뭐다? 2월과세를 적용이 배제됩니다. 증여받은 게 수용당하거나 그다 1세대 1주택 이런 거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므로 적용이 배제. 참고. 자 4번은 알아야죠. 4번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적용이 배제된다. 4번 적은 경우 배제 안 해요. 큰 걸로 가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거 5번이잖아.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렸네. 자 잠시 쉬었다 하지.